그 다음에 또 장안구에 또 대형 아파트를 이제 추천해드렸었는데 또 유튜브를 보고 이제 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3억 4,700인가 사신 분이 있어요. 실거래가 이미 찍혀 있어요. 그때 나와 있었던 매물 3억 9,700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4억이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도 이제 일신주공, 부평에, 부계역 밑에 있는 부평 부계역, 일신주공. 그 일신주공 아파트도 이제 1억 8천에 소개드렸었나요? 근데 뭐 이제 2억 뭐 매매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죠. 네. 지금 뭐 한 2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인 와중에서도. 그때 한 1억 5천대부터 1억 9,500까지 살 수 있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 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지금 어디 가죠? 부평 어디 간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위치한 성업 아파트라고 나홀로 구축, 나홀로 썩다리. 썩다리 아파트 괜찮은 매가에 나온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 괜찮은 매가에 나왔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나온 평단가를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22년 며칠이죠? 6월 말인 6월 28일인데요. 사실상 이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른 경제 상황도 고려했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반복된다면 뭐 5년 이상의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라온님은 매일매일 또 매물을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을 분석할 수 있는 계산법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하락장의 흐름까지도 같이 감수하고 가져가시는 포지션인 건가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가 원래 무조건 뭐 폭등장, 상승장 있을 수만 없고요. 그다음에 조정기, 하락장 물론 다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투자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평가 매물 찾아내서 분석해서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했죠? 잘못된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손실을 맛보시면서 또 최근에도 주식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견이 되는 그런 하락장에서도 워렌 버핏만의 그런 분석법을 가지고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하셨어요.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워렌 버핏도 일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투자를 하신다. 맞습니다. 투자 자체가 상승장 때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투자라는 것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조정 기간이든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원칙과 그 기준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 분석하고 알고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또한 예방도 가능하고 내가 감수가 가능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석한다 그리고 알고 투자한다라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가격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제가 좀 편하게 알아들어도 될까요? 그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상승장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은 조정을 맞고 있고요. 어느 지역은 또한 작년 대비해서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하락하는 곳도 분명히 지금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실거래가만 딱 봤을 때는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을 떠나서 그 가격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산술적인 금액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장 이런 조정기를 맞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도 급하고 저렴하고 평가된 가치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된 그런 아파트,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치 평가를 했을 때 2억이라고 쳤을 때 이게 현재 가격이 다운돼서 1억 5천 이하로 나왔다. 투자금이 전세 1억 3천에 맞춰서 2천 내지 1억 4천에 맞추면 1,000만원 갭으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분석했을 때 그 1억 5천에 나온 매물 자체가 3억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1, 2천만원 가지고 추후에 많은 상승분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축 평당가가요, 대단지가요, 2억이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만약에 상반기 때 15억 정도 했었고 하반기에 폭등장을 맞이해서 1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8억, 19억.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 18억, 19억까지 찍었던 그 신축 대단지가 한 15억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귀가 됐나요?
15억 아니면 16억 네. 한 2, 3억 떨어졌죠. 그걸 이제 본다고 하면 작년 하반기에 너무 여기는 고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15억 했던 게 18억, 19억 찍다가 다시 그 상반기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떨어진 것보다는 본래 가치로 회귀했다. 왜냐면 모든 지역들이 지금 이제 좀 쉬어가고 있는 조정의 국면을 맞이하고 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 입지적인 가치 그게 준하는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또 각 지역별로 하락을 맞고 있는 각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매일매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보다는요.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몇 억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입지가 갖는 그 가치의 가격보다 더 훨씬 더 폭락을 한 건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가격을 좀 찾아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하반기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폭등장이 이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그 꼭지점을 이어서 조금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 꼭지점에서 거래가 뚝 끊기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그 막판에 하반기에 가졌던 그 가격이 그 가치의 거품이 조정이 돼서 상반기 가격으로 다시 회귀한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상승장 때에도 거품 없이 본연의 가치까지만 상승을 했던 매물들은 조정 국면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합이나 하반기 그 가격을 유지하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작년 하반기에 많이 폭등을 했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은 아직 폭등을 많이 못 했었어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또 오히려 이번 조정장에서도 대략 상승한 경우도 각 지역별로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상승 지도를 보면은 이제 그 개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본연의 가치까지 상승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상승하지 못했던 지역을 라온님께서는 평단가로 분석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매물에 대해서 가격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성원 아파트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 매매가 1억 6천에 나와 있죠. 1억 6천만 원. 근데 네. 공시가 1억 이하 매물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1억 6천에 이제 1주택자가 사는 경우에는 이제 8.4% 정도. 그렇죠.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기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네. 취득세가 될 수가 있는데 1주택자가 만약에 이 매물을 산다고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다운을 시키고 1억 5천에 매수를 하게 되면 네.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고 만약에 이 매물이 내부 상태가 수리가 괜찮다, 네네. 수리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원래 보통 추가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게는 1500에서 2000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게 미래 가치만 괜찮다고 하면 성업 아파트 1억 6천만 원짜리 1억 5천만 원에 매수해서 전세도 1억 3천 내지 1억 4천. 전세 주변 시세는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매매가에 붙게끔 매수를 하게 되면요, 적은 돈을 가지고 장기 보유해서 여러 가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GTS가 뚫리죠. 생활권도 많이 좋아지고 그 주변 일대가 이제 신축급들 나홀로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좀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지금 취득세 정책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 매물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22년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많이 대폭 상승이 되면서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의 매물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매물은 공시가 1억은 넘었고, 그런데 또 구축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그러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전세로만 살고 싶을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취득세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대폭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투자자한테 팔기도 쉽지 않은 포지션이고, 또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으로 가져가기도 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시가 1억을 조금 초과하는 나홀로 아파트, 이 썩다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투자나 실거주하기가 좀 애매한 아파트거든요. 왜냐면 무주택자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비용을 더 투자해서 더 좋은 데를 먼저 1주택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런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사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주택들은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짜리만 취득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도 기사화가 됐죠.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 공급을 더 원활하게 전세 매물을 더 시장에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시킨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부활만 된다고 하면 설사 이런 주택들 좀 취득세를 물더라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아파트들을 이제 뭐 임대사업자로 다 등록을 시키면 진정한 다주택자의 길로 갈 수 있고 예. 전업 투자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아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원리를 임의적으로 너무 강하게 막게 되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골아 터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도 이제 완화가 되면 이제 더 좋겠죠. 아 그렇죠. 부동산만 뭐 투기, 다주택자 투기, 적폐 이런 프레임들은 약간 좀 걷어내고 어느 투자 시장이든 바람직한 시장 원리는 투자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단타 흐름을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몰릴 곳을 예상해서 가격만 올리고 팔고 마진을 남기고 나가는 이 단타 세력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땐 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이제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단타성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냥 거의 뭐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깡통 전세를 일으키는. 그리고 뭐 너도 사니까 나도 산다 그냥 잘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경우는 또 투기에 가깝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동산 투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리스크도 예방을 하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나쁜 투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투기라고 보죠? 그러면 모든 투자에 관련된 행위 자체가 다 투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주식도 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자산을 투입했느냐 아니면 분석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사니까 그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투자했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투기꾼들은 그런 리스크를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투자자는요 좀 많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락장이 오더라도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전세가가 그렇죠. 역전세가 나서 그렇죠. 다시 전세금을 좀 돌려줘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진정한 투자자에게 직접 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약간 애매모호했던 그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라온님처럼 수도권의 주택시장에서 공공 대신 민간 분야에서 원활하게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급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 욕심내지 마시고 열채만 1년에요? 그 시장이 조정장을 맞고 하락장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이 역전세가 발생이 되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경매 처리해버리고 집을 날려먹고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좀 나쁜 사례로 남겠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하락장이나 조정장 그런 것도 다 예비금이나 여러 가지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라운 평단가로 철저하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분석해서 정말 저렴하게 나온 매물,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 그런 것들만 쏙쏙 각 지역별로 골라서 사기 때문에 제가 산 금액보다 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만 골라 사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건도 뭐 1억 6천짜리를 산다고 하면 현재 가치로는 한 2억 정도 하는 매물이거든요. 하락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 2억짜리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6천에서 하락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 가치 2억짜리가 1억 6천으로 하락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1억 6천짜리를 더 싸게 1억 5천, 1억 4천에 사게 되면요 하락장을 맞이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안전마진이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만 할 줄 안다고 하면 그런 하락장, 조정장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유튜브 채널 이후에 라온님께서 그 매일매일 매주 매수하시고 그런 매물들을 다 소개는 못 드렸는데 그래도 뭐 추천드린 매물이 몇 개 있었잖아요. 광명 철산 광명 중앙 하이츠 5억 정도에 사면 좋겠다. 아, 네네. 그것도 5억 한 2, 3천에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수원 장안구 수원 아너스 빌도 네. 그때 5억 5천에 나온 매물 로얄층이었어요. 예, 네, 5억 맞아요. 5천에 사면 좋다. 그래서 그때 뭐 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사신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5억 3천 네. 또 초저가로 나와 있어요. 또 급하니까 또 한 1, 2천만 원 더 절충해서 사도 좋고요. 네네. 절충이 안 되더라도 5억 3천에 사셔도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장안구에 또 태형 아파트를 이제 추천해드렸었는데 또 유튜브를 보고 이제 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3억 4,700인가 사신 분이 있어요. 실거래가 이미 찍혀 있어요. 아, 그때 나와 있었던 매물 3억 9,700에 실거래가가 됐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4억이 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 기억나는 것도 이제 일신주공, 부평에, 부계역 밑에 있는 예, 부평 부계역 일신주공. 예. 그 일신주공 아파트도 이제 1억 8천에 소개드렸었나요? 근데 뭐 예. 이제 2억 뭐 매매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죠. 예, 네. 지금 뭐 한 2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장인 와중에서도. 예. 그때 한 1억 5천 대부터 1억 9,500까지 살 수 있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잘 되셨죠? 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방문할 부동산 전화 왔습니다.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왜 핸드폰으로 됐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어디쯤 오셨어요? 7시 4분 도착이네요. 4분이요. 예. 그러면 통화 받으러 곧장 오시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하락장에서도 라온님께서 추천하신 아파트들은 더 이상 떨어질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견디고 갖고 간다고 하면 네네. 폭발력을 받게 됩니다. 그 가치보다 더 떨어진 그 금액 있죠? 그 이상으로 폭발력을 갖고 폭등을 하게 되거든요. 전 그래서 차라리 좀 하락장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 수많은 유튜브 상의 구루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또 이제 라온님께서 계속해서 주마다 한 번씩 추천해주시는 매물들, 분석해주시는 매물들의 그 가격에 도달하는 모습들, 하락장에서도 그 안전마진이 지켜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시장이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가 않고 어차피 시장가에 사는 게 아니라 분석해서 저평가된 것만 사시니까 예. 네, 간단합니다. 가격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살 때 꼭 분석을 해서 장기 보유를 여러 채 하게 된다는 그런 포인트,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시장이 하락세니까 살 수 없다, 그렇게 무조건 단정 짓고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만 산다고 하면 우리의 앞날은 핑크빛, 하트가 뿅뿅. 잠시 후에 현장에서 촬영이 가능하면 현장 보여드리면서 한번 오늘 네. 매물 분석하시는 모습, 평가하시는 모습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리시죠. 상호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첫인상 어떠신가요? 일단 오래된 아파트 치고 네. 관리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네. 땅 지분이 네, 괜찮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생활성도 뭐 살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고, 세 사람. 찝찝자까지 세 사람. 네. 세 사람이 네, 두 사람은 투자자. 투자자인데 네. 갑자기 탁 올라버렸으니까. 그때가 5월달이었어요? 네네. 4월 29일 날인가 그때 올라가잖아요. 네네네네. 그 바람에 아니 지난번에 뭐 시작을 했어요, 그거? 누가요? 저요? 매일이 못 샀는데. 수원이라고 했는데. 여보세요? 나 여기 프로가 갔다 왔어. 그 전화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찍고 싶어. 내려달라고. 이제 상업 아파트 현장에서 급히 같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네 분은 촬영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살고 계시는 상황인데 일단은 올소리라고 지금 안내를 받고 왔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면? 상업 아파트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입구도 괜찮죠? 네. 그다음에 입구 안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괜찮아? 주차장이 또 상당한 주차장이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커요. 좋죠? 관리실도 이렇게 딱 있고. 봐도 그냥 이거는 네.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2종인가요, 그러면? 네, 2종입니다. 보통 이제 조례상 이제 올리시는 조례상. 게 200%. 일반적으로 200%. 이게 지금 현재 한번 보니까요. 예.
연면적. 용적률 자체가 네. 135% 정도 오, 그러면은 거의 7-80% 최소. 예, 나쁘진 않고 네, 괜찮다. 소규모 정비 사업하기 괜찮다. 또 소규모 점에서 하면 같이 묶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운님이? 예, 뭐 주변에 네. 뭐 빌라나 뭐 단독주택이 있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저 뒤에 그러면 일단 해당이 되겠네요, 이쪽에? 뒤에가 만약에 이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네네네. 붙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쪽에는 좀 신축 컨테이너 뭐 이렇게 가건물? 네, 뭐 안 네, 된다고 아무튼, 하더라도 네, 이 그렇습니다만. 용적률 자체가 괜찮고 대지 면적이 한 1000평, 1500평 정도, 10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0평. 대지 면적이 지금 1000평. 눈으로 보시면 나오시는 건가요? 아 예. 대단하십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딱 1000평 나와요. 네,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투자하기에 좀 부적합한 이유는 뭔가요? 화를 좀 시키시고. 네,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기 네. 거의 수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리할 곳이 별로 없다. 방범망, 화장실, 천장, 세면대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한 도배장판 좀 추가한다고 네, 그건 어차피 해도 해준다고 해도 뭐 한 200만 원이면 네, 올수리에 준하는 상태로 한번 보러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집 내부를 보자마자 응답하라 1987이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응애 다시 태어났던 네, 그 그러니까요.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니면 난 다른 집을 보여준 줄 알았어요. 너무 상태가 옛날 그 상태 그대로 보존시킨 네. 아파트 내부를 어떻게 올수리에 준하는 부동산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네. 해줬는지 수리비 아끼고 뭐 해가지고 사면 좋겠다. 취득세를 감당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와 보니까 이 용적률 자체도 사업성이 괜찮다 보니까요. 네. 나중에 여기가 부계역하고 더 가깝지만 나중에 GTS가 부평역에 뚫리게 되면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여기 주변에 신축급들이 조금씩 개발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네. 입주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사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시가 1억 이하였으면 당장 사면 좋은데 올수리 비용 감당하시고서라도 그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인데 예, 투자 가치가 있는데 1억이 넘어가 버렸죠. 예, 살짝 넘어가다 보니까 좀 사기가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올수리가 준하게 되어 있으면 1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를 물더라도 사도 괜찮은 매물입니다. 한번 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1억 6천에 나와 있죠. 네. 저걸 수리 상태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매매가를 1억 4,500까지 협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올수리 비용 1,500만 원. 이건 라운님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하면 한 보통 2,000에서 2,500 정도 네. 나오긴 하는데요. 뭐 1,500을 찾으면 이제 나중에 시공사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저는 이제 올수리, 샤시까지 포함, 뭐 화장실, 싱크대 네네. 올수리 했을 때 그러면 1억 4,500에 1,500 더하면 1억 1억 6천. 6천이죠. 네. 취득세 중과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죠. 1,500만 원 정도 네. 플러스하면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500 대략. 네. 거기에 전세가. 전세가를 1억 4천에 맞추는 거예요. 올수리 기준. 3층이라서 올수리 하게 네. 되면 1억 4천도 가능합니다. 투자금이 3,500이 되네요. 만약 다 하게 되면 집주인을 다 내보내고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공실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베팅을 하는 겁니다. 1억 5천 전세. 그러니까 아. 매매가보다 더 높게 전세를 1억 5천에 베팅하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금이 2,500으로 확 줄어들겠네요. 네, 그러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500갭으로 한번 해볼 수 있고 만약에 1억 5천이 안 된다 1억 4천에 전세를 맞췄다 그럼 3,500갭이 아니 3,500만 원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분들 더 훨씬 괜찮죠. 아.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투자를 이걸로 시작하기가 조금은. 투자금 전체가 들어가고 네. 일단 집주인 내보내야 되고 1억 4,500만 원을 다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실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올수리 그러면 1억 6천이 되죠. 네네. 거기에 이제 취득세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1억 6천 350만 원 마이너스 전세 1억 5천에 맞출 수도 있고 네. 1억 4천으로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350. 350만 원. 나중에 사업성도 괜찮아서 재건축도 바라볼 수 있고 소규모 정비 사업. 네, 그다음에 전세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내부 상태도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거실도 잘 나와 있어요. TV하고 소파도 놓을 정도로 자리가 잘 그렇더라고요.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좋다. 그럼 이것도 그냥 또 선사하시는 건가요?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뭐 한 1억 4,500에 이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4,500을 난 다 전액을 잠깐 한 3개월 정도 네. 융통시킬 수 있다. 융통시킬 수 있는 자본력이 있으시고. 자본력이 있고 나는 적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 2,500만 원 정도 네네. 투자금으로 이 아파트를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적은 아파트들은 한 채씩 한 채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이런 투자 가치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그 다음에 리스크가 방어가 되고 안전한 매물. 네. 그리고 리스크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세를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공시가 1억이 넘어간다는 것도 아쉽고 네. 그다음에 1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올수리가 되어 있었으면 제가 또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아쉽고 비효율적인 거죠. 네. 네, 참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볼만 하다. 또 이런 매물들을 골라내는 센스. 이런 그렇죠. 아파트들을 매수하시고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나홀로 아파트, 썩다리 아파트, 80년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재건축 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예. 근데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수리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3층? 하이샷이 3개는 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하이샷이 3개는 했는데 그것도 옛날 네. 15년 전에 했더라고. 부동산 사장님의 어떤 관점과 되게 얇은 예, 관점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면은 매물도 공개를 했고 위치와 가격과 그리고 주택 보유수에 따른 가격 전략까지 네. 모두 다 오픈을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혼자 못하겠다 협상이 힘들다 연락 주시면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화가 나셨어. 네, 놓쳐가지고. 최대한 한번 이메일 답변을 해드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크고 작은 도움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격 협상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